자, 오늘은 다소 생소하지만 인류의 미래를 바꿀지도 모르는 슈퍼 양자 컴퓨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이 양자라는 키워드가 요즘 예. 빠질 수가 없는데 들어도 어려워요. 어렵죠. 이해도 잘 안 되고. 뭐 이미 다 알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는 아니지만 예. 요만큼은 알고 있다고. 저는 사실 이렇게 들었을 때는 슈퍼 양자라는 단어 자체가 저한테는 그냥 게임 아이템 같이 들립니다. 완전 예. 짱센 거. 그쵸? 슈퍼 양자. 완전 슈퍼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예. 저도 뭐 양자면은 누구를 양자로 드렸다 약간 뭐 그쵸, 그런 쪽으로밖에 모르는데 우리는 그래요. 예. 네, 맞아요. 이제 하나씩 배워가야죠. 맞아요. 그죠? 오늘- 질문을 드릴게요. 슈퍼 양자 컴퓨터는 기존 컴퓨터와 또 다르다고 예. 하셨는데 0과 1이 동시에 될 수 있다. 이게 잘 와닿지가 않거든요. 좀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맞아요. 비유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우선 두 가지 비유를 말씀드릴 예. 텐데 하나는 동전 던지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죠. 네. 그럼 동전 앞면 뒷면이 있는데 동전을 던져서 바닥에 떨어지면 앞이나 뒤 그걸 갖다 0이나 1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한 면만 보이죠. 예. 네. 그런데 동전을 던져서 공중에 있는 동안에는 사실은 0인지 0으로 될지 1로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각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0과 1이 동시에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중첩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걸 갖다가 이 돌아가는 동안의 예. 상태를. 자, 그런데 이제 실제로 중첩 현상을 갖다가 우리 보여줄 수 있는 걸 제가 여기 갖고 나왔습니다. 한번 좀 이게 봐주시고, 예, 이게 뭐 이게 필름 같은데? 예, 그러니까요. 빛이 진행한다 그러면 전기장이 이렇게 진동하는 방향을 편광 방향이라고 합니다. 네. 편광. 편광. 그런데 얘는 한쪽으로 진동하는 것만 통과시키고 네. 수직으로 예. 얘는 이렇게 돌리면 수평으로 진동하는 것만 통과시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0이고 하나는 1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네. 그럼 이걸 갖다가 영광이. 이렇게 겹치면 빛이 하나도 통과 못하게 오, 됩니다. 안 보여요. 예. 갑자기 안 보여. 차단됐어. 그런데 수평 수직 또는 0, 1이 아닌 그 중간 정도로 이렇게 놓으면 45도 평광을 통과시키는 거가 됩니다. 네. 이게 말하자면 중첩 현상을 보여주는 건데 얘를 저 끝에다 붙이든지 뒤에다 붙이든지 하면은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오, 그러네요. 그런데 얘를 중간에 끼워 넣으면 중간에. 빛이 통과하게 됩니다. 뭐야, 다시 보여. 그러니까 다시 보여요. 그러니까 얘는 0도 되고 1도 되는 그런 중첩 현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이게 약간 그런 느낌인 건가? 우리가 사생활보 필름 있잖아요. 예. 휴대전화에. 맞습니다. 예. 그런데도 그거는 실제- 쓰이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똑똑하네요, 뭐 영지. 그다음에 입체 영화를 볼 때도 왼쪽 눈으로는 수평, 오른쪽 눈으로는 수직 평각만 볼 때 서로 다른 걸 보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중첩을 하면 양쪽 다 통과하게 됩니다. 이렇게 비유를 해주시니까 이해가 쏙쏙 되는데. 근데 저도 잘 모르지만 그 양자 컴퓨터의 기본 단위 어떤 표현하는 게 있지 않나요? 큐비트라는 게 있죠. 예. 큐비트. 예, 큐피드만 이거는 들었지. 지금 사실은 우리가 우선 디지털 컴퓨터에서는 0과 1 이걸 쓰거든요. 예.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진수라고 합니다. 네, 이진수. 두 영어로는 개가 바이너리 디짓 이렇게 해서 바이너리 디짓을 줄여서 바이너리 디짓. 비트라고 합니다. 비트. 예, 비트라고 하면 그러니까 0 또는 1 이렇게 됩니다. 세제가 그런데 아니고. 여기에다가 양자 비트 이러니까 양자가 퀀텀이거든요. 네. 그래서 퀀텀 비트를 줄여서 큐비트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랍도- 큐비트라 그러면 드럼도 0도 되고 1도 되고 뭐 동시에 이렇게 되는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큐비트 이렇게 부르는 저희는 사실 뭐 드랍도 드랍더 비트밖에 모르니까. 드랍 더 비트. 드랍 더 비트. 이 비트가 이런 거군요. 그렇죠. 여기 철자가 이렇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이렇게 그렇죠. 쓰여지네요. 그죠? 예, 그렇죠. 너무 무식하다 저희가. 저한테는 사실 이런 것 자체가 그냥 마술 하나의 마술 같아요. 약간 동전이 앞뒤가 다 된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 너무 새롭게 다가오네요. 그렇다면 이 슈퍼 양자 컴퓨터 이 이름 이거 무슨 뜻입니까? 예, 이거는 이제 전략연구단 이름을 슈퍼 양자 컴퓨터 이러니까 야, 이게 양자 컴퓨터도 그런데 슈퍼는 또 왜 붙이느냐 이러는데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만드는 IBM이나 구글이나 뭐 이런 데서 만드는 양자 컴퓨터가 큐비트 수가 기껏해야 몇백 개 또는 1000개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걸 갖다가 더 늘리려면 뭐 몇만 개, 몇십만 개까지 가려고 하면은 이걸 한 장소에다가 못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이 양자 칩 모듈을 하나 만들고 또 2개 만들고 3개 만들어서 이걸 갖다 연결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개의 양자 컴퓨터를 연결한다. 예. 그런 의미에서 슈퍼 양자 컴퓨팅 이렇게 부르기로 했습니다. 어려운 건 아니네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그러니까 설명을 들으니까 설명을 사실 들으- 별거 아니야. 여러 개 겹쳐져 있어서 슈퍼다. 슈퍼. 네. 맞습니다. 세진 거니까. 예, 맞습니다. 네, 예. 슈퍼 파워를 갖게 된 거죠, 그렇죠? 예, 그래요. 근데 이제 또 연결이 사실은 좀 쉽지가 않은 게 디지털 컴퓨터도 병렬 컴퓨터가 있거든요. 예. 칩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러니까 디지털 컴퓨터 칩입니다. 예. 이것들은 그냥 전선으로 연결을 하면 됩니다. 아, 그런데 슈퍼 양자 컴퓨팅에서는 모듈들 사이에 또는 양자 컴퓨터 사이에 양자 상태를 전송할 수 있을 정도로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이 부분이 아까 극한 이야기하셨는데 극도로 어렵습니다. 그게 연결하는 게 어려운 건가요? 아니면 연결해서 양자 상태가 오롯이 갈 수 있게 아까 제대로 갈수 보셨다시피 있게. 0, 1로만 가는 게 아니라 슈퍼포즈 된 상태로 연결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뭐 양자 얽힘이라는 것도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전 잘 모르니까 이미 제가 봤을 땐 우리나라가 기술적으로 너무나 큰 발전을 맞아. 누리고 있고 예. 더 이상 발전이 필요할까 싶을 정도인데 맞아요. 이 양자 컴퓨팅에 우리나라가 도전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맞아요. 예, 사실은 우리나라가 좀 늦었습니다. 그래요. 진짜요? 예, 늦어요? 왜냐면 사실은 우리나라 그 과학 기술 수준은 굉장히 올라와 있거든요. 그다음에 뭐 한 30년 전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과학자 수도 거의 한 몇 배가 될 겁니다. 그다음에 삼성전자라든가 LG전자라든가 엄청난 기술자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비해서 우리보다 더 작은 나라, 우리나라보다 경제 수준이 낮은 나라 이런 나라들이 벌써 양자 컴퓨터를 시작한 게 벌써 20년 전 뭐 이렇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나 현대전자, LG전자 이런 데서 너무 디지털 기술에 안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쪽에 뛰어드는 거가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현하는 기술이 어려운데 그런 기술을 포텐셜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전자회사라든가 아니면 우리 대학이라든가 연구소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문제는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다. 보배라고 그것들을 엮어서 이런 전략 연구단을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여기에 도전을 해야죠. 외람될 수 있지만 예. 우리나라 기술이 저는 워낙 부심이 있다 보니까 예. 저는 1등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보다 작은 나라가 20년 전부터 양자 컴퓨팅을 준비하고 있었다. 어느 나라가 그래요? 지금 유럽이나 아니면 뭐 진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유럽은 여러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들은 전체가 하나의 공동의 그 과학기술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함께 하는구나.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좀 그런 면에서 불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구나. 우리 예. 독자적으로 해야 되는데. 예. 그 중국은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예. 워낙 크고 그렇죠. 돈도 많고 또 뭐 양자굴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투자를 엄청나게 하고 있고 야. 예, 그래서 미국하고 중국의 양자 대결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린 늦게 들어가지만 우린 또 빨리 따라잡는 근성이 있잖아요. 맞아요. 예, 포텐셜이 능력이 있다니까요. 대단하죠. 예. 예. 그리고 또 큐비트 늘리는 게 되게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이걸 연구에서는 좀 어떻게 풀어나가고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연세대학교에 들어와 있는 IBM 양자 컴퓨터가 127큐비트짜리입니다. 근데 그걸 개발하기 전에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16큐비트 개발할 때 한국 과학자가 거기에 관련이 있었어요. 그분한테 이야기를 들었더니 16큐비트가 들어가는 초전도 양자 컴퓨팅 모듈을 수천 개를 만들었는데 해보니까 테스트를 해보니까 그 중에 몇 개밖에 작동을 안 하더라고요. 아, 수율이 낮게 예, 나오는. 예, 그렇죠. 수율이. 나중에 수율이요? 수율이 국내에 말씀하셨나요? 저희가 수율이에서 하는 거예요? 진짜 거기가 예. 검사했나? 예, 수율이라고 예, 해요. 수율. 예, 아, 농사 짓고 나면 추수한다 할 때 숫자, 거둘 숫자. 예, 실제로 돼가지고 제대로 된 걸 거둬들이는데 수천 개 중에 몇 개밖에 작동을 제대로 안 하는 겁니다. 예. 그 정도로 그걸 실현하는 기술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렇군요. 야, 지금 성범 씨 질문이 굉장히 예리한데. 날카로워요. 예. 저희가 아주 이해를 돕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해주시는데 또 그런가요? 궁금한 거 다행이다. 없어요? 그리고 또 아까 양자 얽힘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셨는데 양자 제가 보기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 같거든요. 예, 예. 요거를 조금만 더 설명을 해주시면 맞아.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가 이제 옛날에 신문에 쓰기는 양자 이신전심이라고 썼습니다. 양자 이심 전심. 예. 아, 뭐냐면은 이제 동화되니까. 쌍둥이가 있습니다. 네. 쌍둥이가 있는데 한 사람은 서울에 있고 한 사람은 뉴욕에 갔습니다. 이요? 보통은 이제 같은 상황을 보면 이쪽이 웃으면 저쪽도 웃겠죠. 네. 그런데 그런 공통의 원인에 의해서 웃는 것은 얽힘이라고 하지 않고 여기서 웃을지 울지를 모르는데 나중에 보니까
웃으니까 여기도 웃었다. 웃더라. 아. 여기는 울었더니 저쪽도 울었다. 이러면 왜 이 둘이 서로 상관관계가 생겼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상관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우연의 일치 아닙니까? 오비일학이라고 하죠. 아, 오비일학이 되는 경우는 얽혀 있지 않은 경우입니다. 서로 아예. 어떤 뭔가가 개연성이 전혀 없는. 뭔가가 운명적으로 얽혀 있는 겁니다. 아, 쌍둥이니까 예. 또. 근데 뭐가 나올지는 몰랐기 때문에 두 가지 가능성이 중첩이 돼 있는 거죠. 둘 다 웃는다, 둘 다 운다라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지만 네. 이 쌍둥이 두 사람은 얽혀 있는 겁니다. 그 결과적으로 어떤 상관관계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양자 컴퓨터 안에서도 실제로 두 입자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렇게 같이 맞습니다. 행동을 예. 한 칩 안에서는 그걸 비교적 쉽게 얽혀 있게 합니다. 할 수가 얽혀 있어야만 양자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커지면 여기 있는 큐빗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큐빗하고를 또 연결시키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이거 그게 어떻게 그게 초연결 확장형 슈퍼 양자 컴퓨팅입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타는 거가 바로 이제 양쪽에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얽히게 하려고 하는데 좀 거리가 멀어지고 문제는 굉장히 양자 상태, 양자 얽힘 상태를 유지하는 데 극한적인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겨내야 됩니다. 그걸 해내야지 우리가 이 두 양자 컴퓨터가 서로 인탱글 돼서 더 큰 계산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야, 굉장히 흥미롭네요.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저희가 너무 이렇게 흥미롭게 몰입해서 듣다 보니까 맞아요. 우리 용한 단장님이 계시다는 거를 제가 깜빡하고 있었는데 아, 예. 우리 단장님께서도 이렇게 이야기 들으시다가 또 생각나시는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 맞아요, 주셔도 좋습니다. 맞아요. 네네. 저희 양자암호 통신은 많이 하고 했어가지고 예.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또 다 알고 계시는 내용들이시죠? 일부요. 네. 아, 그러시군요. 겸손하셔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시청자분들이 특히 궁금해하실 건 바로 이런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이렇게 바로 실생활과 연결되는 맞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차례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있었잖아요. 있었죠. 네. 혹시 양자 기술이 이런 문제를 막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예, 지금 우리가 양자 중첩과 얽힘을 이용하는 이런 부분을 2차 양자 혁명이라고 하는데 예. 여기에 첫 번째 돌파구를 뚫은 거가 사실은 양자 암호 쪽입니다. 양자 암호.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암호는 RSA라고 소인수 분해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성립되는 암호입니다. 네. 소인수 분해를 이용해서 암호를 보내면 이거 소인수 분해를 해야만 풀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소인수 분해 문제를 양자 컴퓨터는 너무 순식간에 빨리 풀죠. 뚝딱 풀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알려진 이 인터넷에 쓰는 이 RSA라는 암호가 굉장히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암호가 나와야 된다 이러는데 그런가 하면 양자 기술을 써서 양자 암호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수학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아예 도청이 불가능한 차단. 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첩의 원리를 알면 양자 암호 원리도 알 수 있게 됩니다. 와, 그리고 이게 의료나 금융 데이터는 이게 한 번 세면 너무 무서운데 그렇죠. 내 정보가 이제 뭐 양자 보안으로 지켜진다고 하면 너무 안심될 것 같아요. 든든할 것 네, 같아요. 든든할 것 그죠? 같아요. 예, 네. 양자 암호 통신의 상업화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사실은 전 세계에서 상당히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SKT하고 SK텔레콤이 KT 주도해서 예.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요. 맞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거기에 또 쓰이는 뭐 디코이 방법이라고 디코이 그러니까 약간 속이는 건데 도청하려는 노력을 속이는 건데 그 방법은 또 우리나라의 황원영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발명을 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분이 특허를 내지 않고 그냥 논문으로만 내셔가지고 전 세계의 양자 암호 회사들이 그걸 쓰고 있습니다. 뺏겼어요. 아니 뺏긴 건 아니고 그냥 다들 쓰시라고. 공개하신 거죠. 멋있어. 예, 근데 단지 황원영 아까도- 교수님께서는 그 예. 특허 안 내신 거를 지금 후회하고 계신가요? 어떠세요? 그분은 네. 이 양자역학 이 기본을 갖다가 연구하는데 아주 공헌을 하셨고 자기 생의 보람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세계 평화를 위하시는 분이신 것 예. 같아요. 아유. 대단하시네. 정말 음. 큰 일을 위해 노력하시는 그러니까 저 질병도 해결이 될 수 있을까요? 루게릭병.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약을- 여기에는 알려지지 않은 솔루션을 찾아낼 수 있는 그 기능이 양자 컴퓨터에 있기 때문에 AI하고 양자 컴퓨터가 결합될 때 새로운 가능성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진짜로 뭐 질병 정복 이런 게 좀 많이 된다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 가장 간절히 바라는 게 그쪽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저희 부모님도 이제 계속 연로해지시면서 여기저기 이제 편찮으신 곳들이 맞아요. 생기니까 네. 정말 질병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졌으면 좋겠다. 예.
미국에 있는 클리블랜드 클리닉이라는 데서는 IBM 양자 컴퓨터를 가지고 벌써 지난 한 4, 5년째 네. 연구를 하고 있고 한국에서도 연세대학교 송도 국제 캠퍼스가 거기 아마 우리나라 의료 생명공학 이런 지정돼 있기 때문에 예. 양자 컴퓨터를 거기에 이용하려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그죠? 맞아요. 예, 발전이 됐으면 좋겠는데. 자, 근데 이 양자 컴퓨터가 워낙 어렵다라는 인식이 있잖아요. 맞아요. 젊은 세대가 도전하려면 예.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예, 양자 컴퓨터가 어렵다는 말은 기본적으로 해결이 안 된 문제들이 있습니다. 끝에는 1이나 0이 되는데 중간에 중첩이 돼 있던 게 왜 하필이면 1이 되고 왜 하필이면 0이 되는지에 대한 과정, 그걸 갖다 측정의 문제라고 하는데 측정. 그 문제가 명확하게 해결이 된 건 아닙니다. 뭐 아인슈타인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고 그래서 양자 얽힘의 문제도 나오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그런 문제를 덮어놓고라도 우리는 그걸 양자역학을 기술로 응용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나 양자 암호나 양자 센싱이라든가 이런 기술에는 그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기술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텔레비전 원리를 알아서 텔레비전을 보는 게 아니고 스마트폰 원리를 알아서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양자 기술이라는 거는 양자 역학의 원리를 넘어서서 우리가 기술로 이용할 수 있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하려고 하면 여기는 수많은 기술들이 집약되기 때문에 일단은 기초가 수학은 저는 과학과 기술의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 예, 언어. 언어. 이거 소통하기 위한 언어. 아, 그래서 수학이. 여기 어떤 한 기술, 어느 한 과학 분야만 쓰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여러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또 내가 잘하는 걸 확실히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 갖다 회사에 가니까 그러더라고요. T자형 인간이 되라 예. 또는 파이형 인간이 되라 그러는데 파이. 저는 이거 우리말로 보면 한글 모음의 우, T자. 유. 아, 화이는 유. 예. 우유. 예, 우나 유 같은 타입이 돼서 잘하는 걸 확실하게 내 전공 분야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하고 소통하면서 기술을 연마하고 이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내야 될 거라고. 근데 생각합니다. 이쪽은 수포자 친구들은 좀 어렵겠네요. 그죠? 언어니까요. 예, 수학이 기본적인 언어니까 수포자들은 언어가 안 되면은 이게 소통이 안 되겠네. 근데 또 실제로 그 어떤 부분에서는 수학을 그렇게 많이 알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이런 물질 과학 이런 뭐 이런 쪽도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수포자들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분야가 있다. 예. 네네네. 자, 그럼 우리 단장님께서 보시는 말씀하세요. 아니, 아니. 수학이 수학이 재밌다고. 재밌다고. 수학이 그렇게까지 왜 어렵지 화를 않아요. 왜 화를 내요? 인식이 너무 어렵다 해서 스포 이렇게 하지. 예. 잘만 배우면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잘 못 배운 것 같아가지고. 아니, 수포자의 어려움을 모르시는 분이에요. 이거는. 예. 그럼 우리 단장님께서 네. 보시는 양자 컴퓨터의 최종 꿈 뭐라고 보면 좋을까요? 양자 컴퓨터의 최종 꿈은 애당초의 목표가 몇십만 큐비트들을 한꺼번에 작동해서 정말 인류가 풀지 못하는 그런 문제를 푸는 게 이 우리 양자 컴퓨터 연구하는 사람들의 꿈입니다. 예, 그런데 거기에 가는 길은 아직까지 개발되지 않은 여러 가지 원리도 있고 여러 가지 기술도 있기 때문에 그런 기술들을 많은 사람들하고 상의해 가면서 토론해 가면서 이제 그걸 실현해 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인류의 문명이 완전히 한 단계 도약하게 될 겁니다. 이게 너무 이상적인 얘기일 수 있지만 예. 우리가 질병을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발전이 되면 예. 아예 질병 자체가 걸리지 않게까지도 만들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그게 사람들마다 태어날 때 유전자형이 다르듯이 네. 사람들마다 어떤 병에 대한 취약점이 다를 수도 있고 맞아요. 이러면 이런 데 대한 데이터가 쌓이게 되면 그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가진 유전자의 수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것들을 종합을 한다 그러면 수많은 종류의 인간이 나올 수 있고 그럼 그 사람들마다 어떤 취약점을 갖다가 미리 파악한다면 그런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다루려면 양자 컴퓨터가 굉장히 무조건 큰 도움이 되겠죠. 네. 네. 무조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런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우리 그러니까요. 박수로 한번 응원해 보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최고.